평균값의 정리하고 롤의 정리인데 이거는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쌤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은 롤의 정리, 롤. 그 다음에 평균값의 정리. 자, 롤의 정리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말하는 거야. 자, 일단은 FA하고 FB하고 일단은 같아야 돼. 물론 당연히 지금 이제 롤의 정리나 평균값의 정리는 연속이면서 어디서 연속이냐? 닫힌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 가능이 전제 조건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 닫힌 구간에 뭐라고? 연속. 이게 이제 닫힌 구간이지.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 미분 가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알겠지? 얘들아, 미분은 닫힌 구간에서는 미분을 왜 얘기하지 않을까? 그냥 번외로. 미분은 왜 열린 구간에서 얘기를 하지? 닫힌 구간에서는 왜 얘기를 안 할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돼 있다면은, 여기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정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까? 근데 여기 있는 끝에 2라고 있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미분이는 우리가 어떨 때 미분이 가능한가?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가 뭐 할 때? 같을 때거든. 근데 닫힌 구간이 돼버리면 얘는 좌가 없고 얘는 뭐가 없어? 뭐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해됐지? 왜 이 구간만 딱 놓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미분은 항상 열린 구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연속은 닫힌 구간에서 열린 구간에 상관은 없겠죠.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이랬을 때 롤의 정리는 FA하고 FB하고 같을 때를 말하는 거고 평균값의 정리는 FA하고 FB하고 일반적으로 같지 않을 때인데 같을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의 부분집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는 평균값 정리는 FA와 FB가 같아도 같지 않아도 다 성립을 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항상 있어. 근데 FA와 FB가 같아지는 특수한 그 경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롤의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평균값의 정리에 뭐라고? 특수한 상황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얘는 이런 식의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A, 얘를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이제 A, FA가 될 것이고 얘는 B, FB가 됩니다. 그런데 FA하고 FB가 서로 뭐가 다른 거야? 같다는 얘기지. 알겠지? FA와 이게 같다는 얘기야. 이게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는 일단은 자 A, B에서 뭐가 되는 거니? 당연히 연속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A, B에서 뭐가 가능합니까? 미분이 가능하죠. 왜? 이렇게 뭐에 있으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부분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롤의 정리는 뭐냐면 F 플라임 잘 들어? F 플라임 C가 0이 되는 이거야. 핵심은 이거야. F 플라임 C가 즉 여기 범위에서 자 F 플라임 무엇이 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C 값이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이렇게 한 개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야. 이게 다시 롤의 정리 평값의 정리는 일단은 기본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닫힌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 가능이야. 그리고 롤의 정리는 함수값이 같아야 돼. 양 끝에 함수값이. 그랬을 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F 프라임 C 기울기가 0이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0. 자, 얘가 0이 되겠죠. 얘가 C. 얘가 뭐가 되겠어? 얘가 C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이런 C 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얘기야. 니네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어떠한 함수를 그린다 할지라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즉 미분값이 0이 되는 C값은 A하고 B 사이에 하나 이상은 반드시 존재하는, 얘는 두 개 존재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하나 존재하겠지. 그래프가 만약에 막 이렇게 된다면은 뭐 빠라빠라 이렇게 많이 존재하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게 이제 롤의 정리야. 자, 그러면 평균값의 정의는 뭐냐면 FA와 FB가 같지 않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FA와 FB가 같다 할때 얘부터 하고 같지 않아. 그럼 얘는 이렇게 볼 수 있네. 얘가 A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한번 바꿀게요. 다 알고 있는 저 여유로 부럽다. 자, 얘는 FA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B, F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잘 봐봐. 두 개가 이제 같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자,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가 얼마나 얘기지? 0이라는 얘기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이게 기울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은 F 플라인 C가 뭐가 되는? 그렇지. 기울기가 되는 이 뜻이야. 기울기가 되는 C 값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A에서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 얘기야. 왜 그러냐? 이게 기울기니까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있게 돼. 그럼 얘가 바로 C가 될 것이고 얘가 뭐야? C가 되겠지. 이해되겠어? 결론적으로 롤의 정리는 기울기라는 게 결국에는 뭐니? 기울기가 B와 A분의 FB 마이너스 FA 이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이제 0일 때에 한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롤의 정리는 F 플라임 C가 얼마? 0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편섭의 정리는 F 플라임 C가 뭐? 기울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기울기가 0일 때에 한해서 우리는 롤의 정리라는 따로 별칭을 써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편극값의 정리는 그냥 f 플라인 x 이퀄 0이 되는 x값을 구해서 그 x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답으로 끄집어내면 끝나는 거고 편극값의 정리는 당연히 뭘 먼저 구해야 되겠니? 구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구간에서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f 플라인 c가 뭐가 되는? x가 기울기가 되면 x값, 결국에 c라고 보면 되니까 거기에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C값을 구했으면 그 C값에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답으로 뭐합니까? 컨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게 롤과 편값의 정리의 전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지금 어디에? 184하고 185에 써 있죠. 꼼꼼하게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85쪽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롤의 정리하고 편극값의 정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딱 이렇게 뭐 했어?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네 박스로. 그래서 그 박스의 제일 그 표 윗줄만 읽어보면 편극값의 정리에서 FA 이퀄 FB인 경우가 롤의 정리이므로 편극값 정리는 롤의 정리를 뭐 하는 거다? 일반화하는 거라는 얘기야. 알겠지? 일반화 시킨 거라고 보면 되겠지?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얘는 일단 뭐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상수 함수와 편극값의 정리라고 했는데 상수 함수면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들아? FA와 FB가 당연히 뭐해?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럼 주어진 전 구간에서 뭐가 되는 거야? C값이 다 존재해야 된다 라는 뭐 그런 뜻이고 한번 읽어보시면 뭐 될 것 같아요. 자, 넘겨볼게요. 문제도 뭐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한 문제밖에 없네요.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이제 극대극소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1-1번 1-1번 보면은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그 다음에 1,3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거를 한번 해봐라 그 얘기잖아. 뭐 간단하죠. 당연히 얘는 2차 함수니까 1,3에서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들아? 연속. 오케이? 이게 만약 서술형으로 나오면 얘들아 반드시 써줘야 돼. 뭐를? 얘는 2차 함수이므로 1,3에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반드시 써줘야 돼. 이 책도 보면은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잖아. 서술형 혹시 나오면 이 얘기를 반드시 써줘야 돼. 자, 어쨌든 그럼 뭐 하면 된다고? f 플라임 x를 만들고요. 2x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원래 얘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x값이 뭐가 되겠어? 2가 되겠다. 그래 안 그래?
이 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사이에 있죠? 너 그냥 답 이거 끝나는 거야 그냥.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1-2번 문제. x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2네. 여기서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실현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평균값의 정리라는 건 f 플라이 x 이퀄 뭐라고요? 기울기 어떻게 구하니? 2 빼기 이거잖아. 그치? 2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지. 기울기는 3분의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f2 빼기 f 마이너스 1. 그럼 f2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8이 되겠죠. 아니 미안 2 하면 뭐가 돼? 3이 되겠지.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집은 얼마니? 0이지 0 이렇게. 그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1이 되겠네. 맞지? 그러면은 이거 도함수 만들면은 f 플라임 x는 ex가 될 것이고 얘가 1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x 값이 뭐가 된다? 2분의 1이 답이고 여기 사이에 들어가니까 너는 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야.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발전 문제로 가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돼요. 발전 문제 한번 봐봐. 3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2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이야. 승아 아주 잘하고 있어. 그렇지. 이렇게 사탕 먹으면서 수업 듣는 거 아주 좋아요. 꼭 준비해주세요. 다음부터 하나씩. 자 보니까 f2의 최대값이래. f2의 뭐 이렇게 맥시멈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이 되겠지. 자 0,1을 지난다. 0,1이라는 건 뭐야? 0,1을 지난다. x가 0일 때 최대 2라는 값을 지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x좌표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곡선 이무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라는 얘기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 접선의 기울기가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말이잖아. 맞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 얘기야. 그럼 아무리 커봤자 4라는 얘기지. 아무리 커봤자 4.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는 뭐지? f 플라임 값이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무의 값이니까 우리는 f 플라임 뭐로 볼 수 있어? c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무의 값이니까 어떤 값일지 모르니까 어쨌든 아무 값이 다 되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그치? 기울기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f2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0일 때는 2야. 자, f0은 2야. f0은 2.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식을 세울 수가 있냐? 2 빼기 0 분의 f2 빼기 f0은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2. 얘가 뭐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f 플라임 c야. 얘는 이무의 값이니까 이게 바로 기울기고 근데 얘는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4 이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f2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 넘어가면 8이 넘어가니까 10 이렇게 되겠죠. 즉 f2는 10보다는 작거나 같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f2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얘를 갖다 이렇게 공식으로 안 하고 상식적으로 풀어보면 더 쉬워 이렇게 되는 거야. 4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우리는 누구는 의미가 없어? 이거는 의미가 없어. 항상 4일 때가 의미가 있는 거야. 항상 뭐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이기 때문에 얘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4일 때가 바로 뭐가 돼? 당연히 최대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f 플라임 c가 뭐가 되는? 4가 되는 f2 값을 뭐 하면 된다? 찾으면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f 플라임 c는 기울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기울기가 4가 되게끔 하는 f2 값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조금 복잡하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0이야. 얘가 2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었을 때 쉽게 말하면 얘가 0이고 얘가 F2야. 이렇게 이었을 때 곡선이 쉽게 말하면 곡선이 어떻게 된다는 거니? 이런 접선들이 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 기울기 자체가 바로 4가 된다 그 뜻이야. 기울기 자체가 4가 된다는 얘기지. 기울기가. 왜 F2에 뭘 구하니까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뭐가 되는? 그치? 기울기가 4가 되는 F2값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면은 봐봐 2번 모든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고요. 자 일단 얘도 봐봐 0이 얼마니 0이 2야 0이 2. 자 f0이 2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1의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절대값이 뭐라 그랬어? 5보다 작거나 같다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절대값 풀어버리면 f 플라임 x라는 거는 c라는 거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5에서부터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죠?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기울기가 뭐일 때? 5일 때가 되는 거고 5일 때 기울기가 최소값은 당연히 기울기가 뭐일 때? 마이너스 5일 때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0,2야 0,2 기울기가 5가 되려면 간단하지 그냥 f1의 최대값이니까 x가 1 증가할 때 y가 5 증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지? 7이 되겠지. 1 증가할 때 5 증가하려면은 얘가 지금 2니까 7. 반대로 최소값은 1 감소할 때 얘는 뭐 해야 돼? 5만큼 아니잖아. 최소값은 1 증가할 때 5만큼 감소하면 되겠지. 1 증가할 때 5만큼 감소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5니까 여기가.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1이니까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1 증가할 때 5 감소니까 2에서 5 빼면은 마이너스 5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네. 지금 이 얘기야. 어려운 얘기 아니고. 이해되겠어? 뭐 최대값과 최소값을 하고 그 답은 이제 4가 될 것이고요. 이걸 이제 좀 더 쉽게 정리해보면 그냥 이거야. f 플라임 어떤 값이 나왔잖아. f 플라임 값. f 플라임 값의 범위가 나오면 함수값은 기울기는 그거에 무조건 안에 들어가야 돼. 그거를 벗어나는 기울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를 좀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접방을 조금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로라고 평가의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쪽에 보니까 이제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쉬운 부분 선생님이 그냥 책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198쪽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박스 안에 1번하고 2번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야. 어떤 얘기야?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한다 그 얘기잖아. 1번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니? 198쪽 1번 박스 안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거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는 거지. 그치? 그럴 때를 우리가 증가라고 하고 x는 부등호가 오른쪽이 큰데 y는 왼쪽이 커.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상태는 우리는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하겠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잖아. 만약에 증가하는 함수가 있어. 그럼 x가 증가하면 여기에서 여기 가려면 y도 증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감소를 만약에 하면 x가 증가해. y는 뭐 해야 돼? 감소해야 우리는 감소 함수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199쪽에 두 번째를 좀 보게 되면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한번 보자. 자, 만약에 얘들아, 이런 함수가 있어. 어떤 함수가 있냐면, 이런 모양의 2차 함수가 한번 이따가 한번 해보자. 얘가 이제, x의 부호 p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p가 되기 전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가 되겠어, 얘들아? 양수가 되겠지. 그치?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됩니다. 양수가 됐다가, 처음에는 큰 양수, 점점 작아지는 양수가 됐다가 0이 된 거지. 그러다가 점점 음수, 점점 더 작은 음수 이렇게 바뀌는 거지. 맞지? 그래서 자, 얘를 딱 가운데 기준 삼아서 얘를 우리가 증가 부분, 얘를 우리가 감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증가 부분에서 f 플라임 어떤 특정한 c 값은 0보다는 무조건 뭐하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감소하는 부분에서 어떤 특정한 f 플라임 c 값은 0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증가하면 f 플라임 c는 f 플라임 c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증가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요, 이게 무슨 얘기, 이런 얘기야. 만약에 fx가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x 이퀄 1에서 얘는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궁금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려봐야 알거든. 그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걸로? 도함수가 양수면 무조건 뭐한다? 증가한다는 얘기야,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도함수인 f 플라임 x를 구하자는 얘기지. 그러면은 뭐 9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어? 여기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1 집어넣었더니 얘는 뭐가 됐어? 그치, 얘는 뭐 6이 됐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x 이퀄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6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6이려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상태야.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의 함수값을 이용을 하면 그 어떤 특정한 어떤 점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어떻게 좀 손쉽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거 한번 얘기해보자. 자, 여기 f 플라임 x가 그러면 0이 되는 값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이 0이 되는 값은 증가라고도 해도 되고 감소라고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증가라고 하든 감소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얘가 1이고 얘가 5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1,5에서 얘는 증가입니까? 증가 맞아요. 감소라고 뭐야, 얘들아? 감소는 아까 말했지만 x1하고 x2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증가야. 이렇게 되면 증가라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보다 바로 앞에 있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x가 당연히 이 관계를 유지하겠지 당연히. 그럼 당연히 y도 얘 유지하겠어, 안 하겠어? 유지하겠지. 이 바로 앞에 거의 y값보다 얘가 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고 이거 다음 것이 얘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얘가 혼자 딱 이렇게 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증가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얘가 5에서부터 뭐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한번 해보면 이것도 뭐라고 할 수 있어? 감소라고 할 수 있어. 왜 감소냐? 이 관점에서 보면은 얘하고 이 다음 거로 한번 보자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증가라든지 감소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일단은 지금 우리 이제 그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우리는 도함수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 도함수에 이제 그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지금 한번 알아보는 거고, 그거에서 증가 상태, 감소인, 증가인 것, 감소인 것도 우리는 도함수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1을 넣었어.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됐어? 0이 나와버렸어. 그럼 얘는 증가 상태냐 감소 상태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답할 거야? 증거나 감소나 아무거나 말해도 돼. 결론은 얘가 0이 되는 이 값은 나올 수가 없지. 알겠지? 어떤 게? 방금 이거 한 거? 방금 이게 뭐냐면 어떤 fx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주어져 있어. 이렇게. 이해 안 될 때는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쌤 뭐 급하게 갈 일 없어. 정확하게 알고 가요. 아, 그리고 봐도 돼. 왜 안경 안 썼어? 안경 안 쓰니? 아니 어디 안경 얼마 정도 없었어. 아, 그랬어. 카메라로 봐도 돼. 그렇게 보내드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냐 했더니 이게 크게도 보면 잘 보인다면서 이게 있어. 이게 있는데 x 이퀄 1에서 증가 상태인지 감소 상태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결론이 뭐야? f 플라임 x, f 플라임 1이 양수이나 f 플라임 1이 음수면 얘는 그냥 증가하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냥 얘는 감소하면 끝난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얘가 f 플라임 1이 0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야. 0이 나오면 0이 나오면 바로 뭔 얘기야? 얘를 말하는 거야. 얘 2점 2점이기 때문에 얘는 증가라고 말해도 감소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야. 증가 감소가 다 돼. 그러니까 박쥐야 박쥐. 증가 쪽에도 가도 되고 감소 쪽에 가도 상관이 없어. 왜? 이거를 다만족을 해버리니까 얘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에서 나오진 않는다 이 얘기야. 증가 감소가 다 나오는 걸 뭐가 문제 내겠어. 증가가 되든 감소가 되든 그런 것이 중요한 거지. 증가 감소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 우리가 도함수를 배우기 전에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그래프를 봐야만 얘기할 수가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는 그래프를 안 봐도 f에서 10만 있으면 그거의 도함수 값을 이용해서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 점을 통과할 때만큼은 증가다, 감수다라는 걸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요. 200쪽에 3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재밌는 게 이제 나와요.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얘들아 fx가 증가하면 3번 거기 박스입니다. fx가 증가하면 이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 플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래. 뭐 알겠어라고 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만약에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완만하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부터 전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증가한다고 얘기해. 쌤 얘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아니라고. 증가라고 얘기해. 알겠지? 이것도 증가야. 그래서 이퀄이 붙는 거야. 그런데 그 밑에도 보니까 그럼 만약에 fx가 감소하면 모든 x에 대해서 f 플러스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아니 같다가 여기도 붙네. 이게 뭐야? 뭐라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쉬운 얘가 봐봐 얘들아. 쉬운 얘가 이거야. 이건데 얘는 너네가 알다시피 x 세제곱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이 증가함수 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는 도함수를 만들어 보면 y 프라임이 도함수가 3x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x에다가 뭐를 넣더라도 다 당연히 양수가 되는 거야. 근데 x에다가 0을 넣으면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잖아. 즉 f 플라임 x가 0이 되는 값이 바로 이 값이거든. 그런데 얘를 갖다 증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증가잖아 실제로.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하겠지. 그치? 얘도 y 프라임은 마이너스 3x 제곱이 돼서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0이야. 그런데도 전구가 뭐라 그래? 감소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f 플라임 x가 0이 되는 어떤 관계는
증가든 감소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다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규형 사자 나와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답을 구할 때 이꼴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니까 그런 거야. f'x가 0보다 크면 fx가 증가다. f'x가 0보다 작으면 fx는 감소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냥 좀 암기식으로 가면 f'이 앞에 등장을 하면 이꼴이 들어가면 안 돼. f'x가 앞에 들어가면 이꼴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0보다 크면 증가야 그냥. 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점을 증가, 감소 둘 다 볼 수 있지 무조건 증가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f'x가 앞에 있을 때는 이꼴이 들어가지 않는데 다음 옆으로 와보면 fx가 증가일 때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는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디테일하게 중요할 필요는 없는데 fx하고 f'x의 관계에서 우리가 증가감소를 따질 때 f'x를 가지고 fx를 따질 때는 이꼴이 들어가면 안 되고 fx를 가지고 f'x의 부호를 따질 때는 이꼴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201쪽은 증가 상태하고 감소 상태라고 했는데 증가 상태하고 감소 상태 그 다음에 증가와 감소는 어떤 용어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정확한 이제 용어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거기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박스 밑에 세 번째 줄에서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스 밑에 세 번째 줄에서 박스 안에 있는 거에서 밑에 세 번째 줄 참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증가와 감소는 구간에서 정의되는 개념이야.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걸 뭐라고 얘들아? 어떤 구간에서 정의되는 개념이라고. 증가 상태, 감소 상태라는 거는 한 점에서 정의되는 상태를 말한다.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겠으니까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어떤 한 점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구간을 가지고 이제 이 구간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 증가 상태, 감소 상태라는 거는 점이 대상이 된다.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기 이제 1번이나 보기 2번을 보면 x 이퀄 2에서 증가 상태인지 감소 상태인지 왜? 한 점에서 물어봤으니까 증가 상태, 감소 상태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크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증가 상태, 감소 상태를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지는 않아요. 학교 쌤이 그렇게 하시면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 너희들도 서술형 같은 거 쓸 때. 근데 대부분 그냥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증가 감소는 구간에 대한 개념이고 증가 상태, 감소 상태가 뒤에 붙으면 특정한 한 점에 대한 관계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봅니다. 1번 문제를 보기 전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설명 한번 해줬던 적 있었니 없었니? 있었어? 있었지. 뭐 휘리릭, 웨이브, 움찔, 휘리릭 기억나죠? 자, 한 번만 더 빨리 하고 이 문제 풀게요.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움찔하거나 또는 휘리릭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야. 알겠지? 차이는 뭐냐면 얘는 f'(x) 이퀄 0이 되는 x 값이 몇 개? 2개 있다는 얘기야. 여기 이렇게 2개. 알겠지? 얘는 몇 개? 1개. 얘는 없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얘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나 또는 감소합니까? 그러지 않겠죠.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하는 거지. 맞지? 그거에 비해서 이거 두 개는 뭐야? 실수 전체에서 뭐 하는 거야? 증가하겠지. 알겠어? 우리는 이제 3차 함수 문제를 갖다가 실제적으로는 뭘로 풀 거냐? 그거의 도함수인 f'(x)의 판별식을 가지고 뭐 할
할 수 있어? 풀 수 있다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문제 갈게요. 쉬운 거는 좀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1-1번 문제 보면 fx는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ax가 구간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라는 실수 전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실수 전체에서 증가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얘는 3차 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3차 함수는 쌤이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세 가지 패턴밖에는 없어요. 양수일 경우에는. 그럼 당연히 세 가지 중에서 뭐가 가능한 거야? 2번과 3번이 가능한 거지. 그러면 이거의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데? 근이 하나 있거나 근이 없으면 좋겠지. 근이 하나 있는 거는 판별식이 0인 거고 근이 없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 문제 풀이에서도 도함수를 만든 다음에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반대로 함수 fx가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최고차항이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거의 반대인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움찔하거나 휘리릭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치? 그런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감소했으면 좋겠어. 그럼 당연히 2번하고 3번. 도함수가 근이 하나, 근이 없다. f 플라임 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없거나 하나 같다. 이렇게 그냥 해석해 버리시면은 아주 쉽게 얘는 뭐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뭐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거기 풀이 보시면은 f 플라임 x가 이렇게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a의 범위를 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3번에 보면은 밑줄 한번 그어볼까 얘들아? 역함수가 존재 밑줄 한번 그어보자. 밑줄 볼 필요 없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어쨌든 내 손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역함수가 존재. 역함수 존재 작년에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거지. 역함수는 어떻게 가능한 얘들아? 증가 또는 감소만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거는 또 1대1 대응하고도 똑같이 사용되기도 하죠. 맞죠? 어쨌든 증가, 실수 전체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증가 또는 감소만 한다든지 또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든지 또는 1대1 대응이라든지 이런 멘트가 나오면 익히 문제 1번에서 풀었던 풀이 방법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 변형 문제 옆에 보면은 역함수가 존재는 1대1 대응, 증가 또는 감소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f 플라임 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근이 하나 있거나 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a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요?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는 문제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조금 발전 문제로는 어떻게 그러면 나올지 한번 볼게요. 발전 문제는 자, 364번 y는 t가 있어. y는 t가 자 일단 y는 t라는 거는 얘는 뭐 딱 보니까 무슨 함수입니까? 상수함수겠죠. 그쵸? t값이 뭐 얼마인지 모르는 상수함수지. t가 있고 그 다음에 fx가 3분의 1 x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거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gt라고 하자. 자 봐봐. 얘하고 얘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3차원적 그래프가 있고 t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세 점에서 만날 수 있고 그게 되겠지. 어쨌든 gt라고 하자는 얘기야. 그 점의 개수를. 그랬을 때 gt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어들을 내가 명확하게 이제 알아먹는 게 중요해. 사실 이 미분에서는.
그러면 이게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연속이라는 건 뭐니?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냥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 3참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GT가 여기 T값이 여기일 때는 근이 몇 개예요? 하나. 얘가 하나지 하나. 알파일 때는 하나. 그래 안 그래? 그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몇 개가 되지? 2개. 그럼 몇 개 되지? 3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T값에 따라서 뭐 굳이 이거 필요하지 않아도 T값에 따라서 하나였다가 2개인 점이 한 점 딱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3개였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연속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치? 승아 지금 듣고 있지 지금? 안 되는 거야. 너 같은 상황에서는 GT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돼야 되겠어?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2개 그려봐. 이렇게 움찔할 때하고 휘를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그거 봐. 다 어디서 만나? T값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몇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게 T에 관한 함수일 때 항상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항상 뭐가 되는 거니? 연속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결론적으로 얘는 말을 어렵게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네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얘하고 이 두 개를 등장시켜가지고 니네가 해석하게끔 문제를 낸 거야. 그래서 발전 문제인 거지. 이해되겠어? 수빈 이해돼요? 결론은 이제 풀이 자체는 이제 위하고 똑같아. 이거에 도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치? 그거에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되겠어? 작거나 같다로 풀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전 문제인 건 이 문제 자체가 이제 어렵다기보다도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결과물이 되기 위해서 fx가 어떠한 상황이 돼야 되는지만 너희들 뭐 하면 돼?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뭐 a 값을 구해보시면 a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해서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4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풀이는 생략할게요. 됐어요? 자 다음 1번하고 이제 2번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1번과 이건 이런 차이다. 1번은 실수 전체에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크게 디테일하게 뭐 따질 게 없었지. 그냥 뭐 하나로 해결해 버린 거야? 판별식 하나로 해결해 버린 거야 그냥. 그치? 왜 실수 전체니까. 그런데 이제 2번은 주어진 구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 1번에서는 이 세 가지 웨이브, 움찔, 휠 중에서 얘네가 주인공이었었던 거지. 그치? 그런데 주어진 구간에서 증가나 감소한다는 얘기는 주어진 구간에서만 하면 되니까 얘도 당연히 뭐가 될 수가 있다는 거니?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주어진 구간에서만 하면 되니까. 실수 전체가 아니니까. 그 뜻이에요. 알겠지? 자, 문제 풀면서 쌤이 또 설명을 좀 할게요. 볼게요. 2번 문제. 자, 2-1번.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들어가냐 2ax 플러스 5가 있는데 1,3에서 감소하는 a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쉽게 말하면 이 얘기야. 얘는 감소 구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형태밖에 안 되니? 웨이브 형태밖에 안 돼. 그렇지? 그러면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고 이 감소하는 얘가
그렇지. 1이 만약에 여기 있고 3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주어진 조건을 당연히 뭐 하겠어? 만족하겠지. 왜? 주어진 조건에서 감소하는 거 맞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만약에 A가 여기가 되고 3이 여기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지 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게끔 하는 A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인데, 자 지금 이 파트의 아예 대제목이 뭐예요? 도함수의 활용이에요. 모든 문제에 무조건 누가 등장을 해? 도함수가 등장을 하는 거야. 활용하니까. 그러면은 일단 선생님이 f 플라임 x를 먼저 한번 구해보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a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가만. 선생님이 원함수하고 도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를 설명을 조금 했지 한번. 도함수에 하면은 x축 위에가 증가하고 감소라는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여기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fx가. 그러면 f 플라임 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봐봐. fx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f 플라임 x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항상 이렇게 이 점 뭐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점이 기준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가 뭐가 되는 점이니까 f 플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당연히 여기 있는 여기하고 여기가 x축이 돼야 되겠지. 충분히 의미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가 x축이 돼야 돼. 왜? x축이 y 값이 뭐가 되는 점이 0이 되는 점이니까. 이해돼? 그럼 만약에 여기는 지금 무슨 점이니? 증가잖아, 증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어떻게 표시돼야 되는 거야? 쌤 일단 그려놓고 설명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이게 바로 f 플라임 x야. 자, 이거 내용 하나 정확하게 해봅시다. 이게 지금 fx 3차 함수죠.